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든지 선거를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죠. 일단 권력을 싸워서 얻는 데는 동서고금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는 겁니다. 옛날은 총으로 싸웠습니다. 칼로 싸웠어요. 암살, 쿠데타, 혁명 또는 세습. 그러나 요사이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은 권력을 잡는 데서 가장 최고 권력, 왕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뭐 수상쯤 되겠죠. 을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최고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짜 심리입니다. 한국에서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러 번 목숨을 걸었죠.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목숨을 걸고 한강을 건너서 쿠데타를 했습니다. 김종필 같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투쟁 시기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확실하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JP는 대통령 되지 못했지만 이분은 사실은 대통령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 역사에 남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푸틴과 싸우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분 덕분에 어제 아마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모였을 텐데 모스크바에서만 약 4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영하 50도인데 야쿠츠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에서도 시위대가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바로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이분이 목숨을 걸고 푸틴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감동이 되어서 나온 거죠.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자유를 지키겠다,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목숨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다른 데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 되지 말고 뭐 국회의원 되고 하는 거는 목숨 안 걸어도 돼요. 대통령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의 시위대가 나왔는데 이 시위대의 군중이 젊은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습니다. 즉 소셜미디어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모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약 4만 명,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1,200명이 연행되고 전국적으로는 3,000명 이상이 지금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 새로 지어야 될 판입니다. 푸틴 정권이 독사를 꾀했던 알렉세이 나발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여름 시베리아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신경독의 공격을 받고 발병했는데 마침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 독일로 이송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깨어났습니다. 독극물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에서 만든 노비초크 신경 독극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 독극물을 이용해가지고 자유세계로 간 반정부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독살하거나 독살기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독극물은 유럽에서는 상당히 친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한 거다, 푸틴이 지령한 거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정보기관의 고위 인사인 것처럼 사칭을 해가지고 러시아 정보기관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원이
자신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번 독살에 실패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걸 또 녹음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나발리가 귀국하자 러시아 당국은 공항에서 바로 연행해가지고 수감시켰습니다. 이게 어제 시위를 촉발시킨 거죠.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어제 시위 전에 이 러시아 당국은 이 나발리의 측근들을 예비 금속을 해가지고 많이 집어넣었는데도 시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나발리는 귀국 직전에 푸틴의 부패를 상징하는 폭로 동영상을 올렸어요. 즉 흑해 연안에 있는 호화별장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만드는데 13억 달러가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그거는 푸틴 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영상이 삽시간에 8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에 젊은 사람, 학생들 많이 참여한 것은 나발리가 가지고 있는 이 SNS 조직이 상당하다는 거죠. 수백만의 팔로워를 가진 블로그이기도 합니다. 어제 비로소 동원력이 검증된 셈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면서 나발리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푸틴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EU도 교단 성명을 발표했고 EU는 내일 외교장관 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시위대는 나발리에게 자유를, 푸틴은 꺼져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53살이라는 한 모스크바 시위자는 영국 B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겁을 내는데도 이젠 지쳤다. 나와 나발리만을 위하여 나온 게 아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나왔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러시아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체제 하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서기장이 되면서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자각한 것인데 그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공산체제는 무너졌으나 그 뒤에 경제 회복도 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푸틴 같은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해가지고 지난 한 30년을 다 까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의료체제는 붕괴되고 평균 이 수명은 오히려 공산체제 때보다 더 줄어들고 하는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푸틴은 행복이 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그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잘 살고 부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절망 이게 젊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위는 상당한 어떤 폭발성을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앞으로 참 주목됩니다. 다음 주에 또 한답니다. 이 나발리의 힘은 SNS와 단호한 말에서 나옵니다. 즉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이 사람 말이 달라요. 푸틴의 러시아 연합당은 사기꾼과 도둑 집단이다. 푸틴은 러시아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봉건체제의 영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발리를 믿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독일에 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곧바로 또 러시아로 이것도 러시아로 목숨 걸고 들어온 거죠. 목숨 걸고 들어온 겁니다. 푸틴은 68세고 나발리는 44살이니까 앞으로 죽지 않고 계속 버티면은 언젠가는 나발리가 최고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러시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시위를 했다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볼셰비키 혁명 때,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의 대숙청, 그리고 대기근, 도대체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까? 아마
한 5천만 명 죽었을 겁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랬으면 좀 좋은 나라를 맞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거나 좋은 지도자를 고를 힘이 없으니까 톨스토이, 체호프, 푸시킨, 푸시킨, 체호프만 있습니까? 차이콥스키 같은 위대한 예술과 위대한 문학가를 만들어낸 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변하면은 연동돼 가지고 중국과 북한도 변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외톨이가 된 게 소련 붕괴 이후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이야 기대할 게 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의 동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러시아가 민주화되는 게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